help boost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열병식의 세부 일정이 나왔다고요? 네,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함께天安门 성루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신화닷컴은 행사를 이틀 앞둔 오늘 공식 웨이보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열병식 시간표와 세부 일정 등을 공개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현지 시각으로 3일 오전 9시부터 각국 정상과 외빈들을 영접한 뒤天安门 성루에 오를 예정입니다. 물론 공식 발표는 아직 아닙니다만 시 주석 부부가 함께 서게 되면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왼쪽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서게 될 것이라는 예상 구도도 달라질 수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 양 옆에 푸틴 대통령과 펑 여사가 서고 펑 여사 왼쪽에 박 대통령이 서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등 전직 지도부들은 기존 열병식 때 부인을 동반하지 않고 내외 귀빈들과 함께天安門 성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해왔습니다. 네, 이게 이례적인 일이군요. 자, 모레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물어볼게요. 이 미국 뉴욕공항에서 한국인 여대생이 검색요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식.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 유타주에서 생활해온 21살 여대생 A양이 지난달 25일 뉴욕 여행길에 올랐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국내선 여객기로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한 뒤 검색대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검색대 책임자가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A양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이 직원에게 A양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A양은 여직원이 검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 당신이 모든 사람을 검색하느냐라고 항의했지만 이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국 소속의 이 직원은 A양의 신고로 공항 당국에 사건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 해고된 상태고요. 2급 감금과 3급 성추행 등 3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 증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중국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였네요. 네, 일본 니케이 지수가 폭락한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일본 증시가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도쿄 증시에서 오늘 니케이 지수는 오후 들어서 급락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95%, 724.79포인트 떨어진 13,267.48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하락은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49.7로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중국과 세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중국 상하이 증시는 오전에는 장중한때 4.75% 폭락하면서 3,100선 아래로 떨어지기로 했는데요. 네. 오후 들어 낙폭을 좁혀서 1.23% 하락한 3,166.6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지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는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는 안보 관련 11개 법안은 이미 지난달 중의원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법안이 성립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글로벌 정면승부, 일본으로 가봅니다.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과 함께하겠습니다. 홍 주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본 어디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나요? 이 시위가 일본 사실은 이제 지난 주말에 네. 토요일, 일요일에 일본 전국에서 주최 측에서는 전국 한 300개소 정도에서 네. 집회를 했다. 동시에요. 그런데
비거국을 했는데 일본은 이런 대규모 시위의 경우에 대개 주말에 합니다. 네. 평일에 뭐 일하거나 이걸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일본은 선거 투표도 주말에 꼭 하죠. 따로 뭐 투표일을 잡지 않고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이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전국 전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예, 이렇게 이제 가장 말씀하세요. 상징적인 게 도쿄에서 이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 거, 특히 경찰 저지선을 뚫고 돌파했으니까 보통 경찰 저지선은 존중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격렬한 데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외 매체에서도요, 외신들을 보니까 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일본 젊은이들이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던데 실제로 젊은 층이 시위 주체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걸 뭐 사진이나 비디오를 봤는데 뭐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어요. 네. 꼭 젊은 층이 주체라고는 할 수 없고 네. 다음에 이 전국에서 이제 일제히 이런 총력 데모를 주최한 측으로서는 이게 꼭 젊은이들이 이것을 단기간에 기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각계각층이 또 정당과 노동조합 이런 게 다 연결돼서 전개되는 시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말씀하셨던 이 도쿄 국회 앞에서 시위가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남녀노소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프랑스 혁명에 비유하기도 했더군요. 이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거는 뭐 프랑스 사람들이 보면 프랑스 뭐 정말 혁명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일상을 즐기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일상이 중심이 되던 일본 사회에 이제 안전보장 문제라는 정부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생활에 제약을 받는 뭐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반발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대개 주최 측에서는 좀 많이 발표하는 거고요. 네. 경찰 추산으로는 한 3만 또는 어떤 신문사가 사진을 찍어서 분석해 보니까 3만에서 4만 사이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숫자는 사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네. 4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그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 반대 움직임이 아주 높게 호응을 받을 때도 그때도 4년 전 여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데모가 한 7, 8만 명 정도였던 걸로 봐서 이거는 그런 절박한 원자력 재해 문제가 아닌데도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확실히 많이 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베 정권은요 이번 시위에 대해서 국민의 오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오해라는 걸까요? 아베 정권으로 봐서는 집권당으로 봐서는 반대하는 쪽이 과도하게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과도하게 반대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오해라는 것이. 근데 지금 법안이 참의원에서 심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다 이러고 있는데요. 야당 쪽에서는 이게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국회 견제장치 없이 또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일본이 너무 깊숙하게 이제 말하자면 집단적 자위권 안전보장 문제에 너무 깊이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참여원 심의 과정에서 여당의 최대한의 아마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항의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런 항의는 한국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데모를 하면은 물리적으로 뭘 반대를 해서 쟁취한다 뭐 이런 게 강한데 일본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국회 심의나 국회 제도를 이용하고 압력을 가하는 차원에서 시위나 이런 게
네. 주로 전개되기 때문에 똑같이 반대하고 부딪혀도 저희하고는 약간 그 분위기가 문화가 네. 다르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주간님, 최근에요. 네. 이 일본 산케이 신문 말이에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이 네. 암살된 민비, 우리는 이제 명성 황후인데 여기에 비유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입에 담기에도 화가 많이 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봐도 이거 뭐 참 황당한 칼럼입니다. 네. 이 사람이 제가 보면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일본에 적지 않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을 자극하고 자기를 PR해서 이게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주 전에도 아주 고약한 칼럼을 자기 산케이 그 칼럼에 썼고요. 2주 전에도 한국을 모욕하는 걸 썼고 금년 봄에도 그 애국가 작곡가가 안희태 작곡가가 친일한 것도 모르고 한국은 뭐 그랬다 뭐 하는 네. 식의 한국을 굉장히 자극하고 조롱하는 칼럼을 씁니다. 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은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인종주의자라고 네. 비판받을 정도인데 이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소위 이런 소위 말해서 우익 중에는 네, 주간님. 한국과 프로파간다 네. 전쟁을 해야 된다. 네, 일본이 네. 한국이 일본을 모욕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국을 모욕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간님.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 먹고 사는 방법이라고 하시기엔 참 치졸한 방법인데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교양이 아주 네. 부족한 일본 사회 주류는 아닌데요. 네, 오늘 정말 말씀 부러운 감사합니다.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이었습니다.